그리고 마지막 테마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다뤘었어요. 수원 자원회수시설 영통 소각장 문제 다 안 풀렸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도내 언론들이 다 이런 쪽으로 타이틀을 뽑고 있는데요. 국장님 왜 다 안 풀렸다고 보세요? 그럼 어차피 다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전문가께서 답을 좀 주셔야죠. 이거는 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했죠. 지금 당선된 이재준 시장도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당선됐으니까 공론화시키고 이런 이 액션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재준 이 시장은 그렇게 대의 민주주의, 시민을 따르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거고 이 공론화 과정도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200분의 수기 주민참여단위에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견 조사도 했죠. 생중계도 했고요. 자, 이전 80% 정도가 찬성했죠. 당연히 이전하겠죠. 소각장 없어지는 거 원치 않는 주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세요 쓰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여기 보니까 반반인데 반대가 조금 많았어요. 예,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이 굉장히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4.1%는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 16.8%는 동의 유보 또는 양해가 가능하다. 난 이런 질문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간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가 가동하면 안 된다거나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토론에서도 지난 우리 토니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잘 보시죠.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이지 않습니까? 자, 2000년부터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쉬다가. 그럼 언제 끝나? 2015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22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왜 정해놨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를 들면 이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들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2015년에 끝나니까 2013년에 2년 전에 300m 이내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개보수해서 20년을 더 쓴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소송단 그 의견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가 막대한 지원 예산이 이제 그 일대에 투입되겠죠. 그런 거와 연계된 하나의 우호적인 시의 우호적인 이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수원시 행정의 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그럼 다른 지역으로 2025년까지밖에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김포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3, 24, 25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안 쓴다. 3년 안에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해야죠. 네, 불가능하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지 선정하는데 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전한다.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하는 거야. 이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시가 선정돼 있죠. 시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전하는 동안에 2025년이면 김포메리피도 끝나는데 그것도 압축시설 만들어서 압축해서 가져가야 받아주는 건데 그럼 그 사이에 소각장을 짓는 동안 우리 그럼 쓰레기 시민들 거로 배출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답이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시는 이미 제 생각으로는 이미 저거 개보에서 쓰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1,500억을 저게 건설하는데 8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개보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1,500억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거기 새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저거 새로 져서 새로운 소각장이 등장하면 저건 또 그럼 폐쇄하나요? 이게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한 낭비적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세현 박사님 이제 이런 문제 잘 다뤄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이전은 찬성을 했는데 그 이전 기간에 기존 시설을 가동하거나 보수할 것이냐 반대가 많았고요. 그럼 가동을 안 하면 인천 쪽으로 가고 인천이 받아줄지도 모르겠지만 또 안 받아주면 이거 저 쓰레기 압축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의 상황으로는 사실 개보수에서 쓰는 방법밖에 없고 수원시에 사실 그 시설을 넣을 만한 곳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없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고 있고 특히나 지금 수원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어떤 그런 매연이나 기타 유해 요소가 발견이 돼서 뭐 아팠다, 뭐 입원했다 이런 거니 사실 없고 또 기존에 있는 이 소각장 형태도 밀폐형 형태이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이런 거로 주민들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단지 운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는데 다른 도시들을 좀 사례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그 부산 중심이잖아요. 거기에서 소각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냥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소각하면서 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인근 300m 이내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사실 비용이 안 들어가게 만든다든가 또는 적게 들어가게 만들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부산 기장 같은 경우 원전이 바로 있잖아요. 그 주민들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요? 네네.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시설을 끼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비싼 인구 밀집형 도시에서 외곽으로 뺄 데도 없고 지금 쓰레기 뭐 다른 지금 인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각자 집에 갖고 오실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동마다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끌고 가고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점을 좀 찾고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그게 관련된 뭐 법규라든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서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꺼리고 깊이에 우리 집값 이익도 집값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값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가져가고 그 지역에서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굳이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야 뭔가 이익 을 갖고 가는 부분도 있어. 저희가 이제 이 영통 소각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수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담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야, 내가 그 인근에 있는데 뭐 한 50만 원씩 내다준다 그래봐. 나는 놔둘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통 주민들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먼지, 악취, 그리고 이제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교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근데 만약 대보수를 안 하면 거기는 보상이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이제 어떤 보상이 좋을지 그것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도 다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벤치마킹해서 협의점을 찾으면 얼마든지 이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솔직히 저는 수원에서 저 소각장 이전할 때가 없을 것 같다는데 한 표거든요. 기존에 거 개보수에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저는
반 정도만 반대했다는 게 상당히 좀 건설적으로 봤어요. 저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소각시설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영통구 주민만 주민 수교단에 들어가냐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오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으로 오는 거를 그 수기단이라고 해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 부분 일리 있는. 근데 영통 주민들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의 음모다. 이렇게 200명을 다른 3개구 주민을 합한 것을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900명이 신청을 해서 200명을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선정 과정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여기서 좀 논할 건 아니고 일단 주민 수기단을 믿어야 되는데 답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법이 지금 보면 수원시로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코너에 지금 몰렸어요. 이런 걸 돌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시장이죠. 시장의 리더십은 이런 데서 발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준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원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시가 떳떳하면 주민협의체하고 이미 이 개보수에서 20년간 쓰기로 합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2034년까지인가 쓰기로 돼 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이런 일을 하나에 합의해놓고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수원시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로. 찜찜한 구석이 있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거고 신뢰가 이미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2개월 전에 이재남 주민소송 대표와 최초로 50분간 대담을 했었어요. 이상하게 그 이후에 이 논의가 아주 급물살을 탔거든요. 아니, 이제 시장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공론화. 지금 경기도도 이런 북도 공론화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공론화가 대세예요. 그래서 공론화 시스템으로 이제 행정이 가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준 시장이 약속했던 사항이고 또 그 약속했던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기 이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절반씩 나오면 주민들은 어떤 걸 따르죠? 이럴 때 저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시장은 제가 보기엔 이제 옴짝달싹 못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소각장 이전한다. 이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자, 그러면 그럼 이 이전하는 동안에 이 문제점들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단을 내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개보수를 하던 새로 짓건 핵심은 지하 시설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부는 지하의 시설을 하면 이 기금을 1.4배 정도 더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지원금도 더 줄 수 있다고 시설비 지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이미 지하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게 수원시만의 문제냐? 수도권에 10개 지자체가 이 소각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최근에 10개 지자체에 대해서 소각장 새로 져라 이렇게 공문을 하다 그랬습니다. 7월 1일 날. 그게 어디냐면 서울, 인천, 그 다음에 부천, 안산 이런 데들입니다. 경기도는 8개 시군,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그래서 5개, 경기도는 8개 시군 중에서는 5개는 새로 짓고 3개는 증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얼핏이면 갈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매립하면 누가 벌을 받겠습니까? 그건 지자체장이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3천만 원인가? 그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무섭습니다. 그 지자체장들께서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의정부에 그 장암동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수원시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이건 2019년부터 이제 저거 됐죠.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01년부터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에 자 이게 이제 여기도 10원 내고 연한이 지났죠. 그래서 자일동 환경센터로 이걸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자일동은 거기 양주하고 포천하고 가까운데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양주 포천시에서 반발을 엄청 심하게 하니까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의 장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로드맵을 일단 이제 이런 상태까지 왔으니까 로드맵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다시 주민들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단을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김세현 박사님, 이거는 그 전공하신 이런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거는 그 스마트 시티 쪽과 어떤 연계성이 스마트 환경 쪽에서 그렇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너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인근 주민들한테 뭐 혜택을 좀 간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협의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양통 소각장 문제. 국장님 또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진 수원시장의 리더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통소각장 문제 다 풀렸다. 6번째 마지막 주제까지 다뤄봤습니다. 토뉴부 토요 뉴스 브리핑 저희 메타TV 뉴스의 야심작입니다. 오늘 3번째 시간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보다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